시장의 변화를 굉장히 유심하게 보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큰 변화는 그래프 1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송파구의 아파트 매도 물량인데요. 매도 물량. 네, 단기간 내 매도 물량이 1000건 정도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야, 이거는 있네. 1000건. 네,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일단 다주택자 중과세, 양도세 중과가 유예를 해줬는데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서 이런 판단이 많았단 말이죠. 두 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한 채는 강남에 갖고 있어요. 네. 한 차는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경기도에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다주택자는 중과 받잖아요. 그럼 뭘 먼저 팔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해야 된다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면 강남? 돈을 더 많이 번 집? 아니죠. 이렇게 아니요?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아니네. 채만 팔면 한 채는 갖고 있을 수 있잖아. 그러네. 그렇지. 그럼 싼 거부터 팔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난 1주택자니까 이제 그건 양도세 중과 안 받는다는 거야. 그러네. 그래서 시장에서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 다 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네. 그런데 강남을 먼저 팔고 있어요. 그건 왜 그래?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올랐기 때문에 많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향후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떨어진다고 생각했어. 와, 강남이 확실히 머리가 빨리 돌아가네. 야, 나는 강남이 머리가 아니, 나 지금 정답지가 있는데도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은 빨리빨리 그렇지. 도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가정하는 순간 뭘 파는 게 유리해요? 많이 오른 거, 떨어질 거. 비싼 거, 많이 오른 거, 그리고 큰 걸 먼저 파는 게 유리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더 많이 떨어질 걸 판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자산 시장에서는 미래를 전망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고점이라고 판단을 약간 하는 건가?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구만. 원래는 경기도의 매물이 훨씬 더 많이 증가했어야 돼요. 그러네. 그게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그래, 맞네. 그리고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강남을 먼저 팔겠습니다. 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구만. 강남 3구에 지금 합쳐서 거의 3,000건이 증가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와. 네. 참 빠르긴 빠르다 그 사람들 참. 이제 빠르죠, 맞죠?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네. 맨날 돈이잖아요. 돈이네. 그러니까. 돈에 걸리면 의사결정이 엄청나게 빨라. 확실히 빠르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시장, 이거 힘들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변화가 일단 시작됐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힘을 일단 실어주는 거죠. 시장의 좋습니다. 변화가. 그러면 다음 단계 이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변화가. 일단 저거부터 먼저 하죠. 간단하게. 저기 집값 얘기부터.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자. 대통령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는 이번에 확실하게 5월 9일까지인데 대통령 아마는 없습니다. 이제. 아마 없어요?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어졌네. 네, 없어졌어요. 아마라는 표현 2번 하셨거든요.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난번 보고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제 5월 9일자 계약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제가 보고드릴 때는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은 3개월 기간을 주는 걸로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이라는 그런 국민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지금 4개월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월이니까 네. 원래 조정구역 먼저 네. 지정된 데는 5월 9일로부터 계약하면 5월 9일 계약하면 네. 잔금하고 등기는 4개월 이내에만 하면 된다. 네, 그렇게. 거기가 2번. 그다음 두 번째 그 이외 지역은 종전처럼 6개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한 후에 6개월 안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높으신 게 집을 하나 내가 몇 채 들고 있는데 다 전세를 주고 있다. 내가 당장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애로를 감안해서 그다음에 시장의 상황을 감안해서 그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그 임차 기간이 다만 끝나면은 반드시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들어드릴까 합니다. 세 번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그 당해 계약의 만기까지 계약 기간까지 입주하면 되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된다. 네, 이번 주에 시행령을 빨리 개정해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자. 대통령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네. 부처 내 의견은 무주택자가 이렇게 하려고 할 경우만 허용하고 네. 그렇게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 6개월 이내라면 아무 문제가 없고 6개월 이내면 되는 거야. 잔금 내고 들어가는 거니까 6개월 이내는 신경 쓸 거 없고 또 4개월 6개월 사는데 그 이상으로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매수인은 무주택자인 경우에 임대 기간까지 2년 범위 내에서는 허용을 한다. 이렇게 하잔 말이죠. 조기 지정된 데는 5월 9일부터 4개월. 이제 9월 9일까지 잔금 내면된다. 그 외에 지역은 조정 지역은 11월 9일까지로 하고 그 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표일로부터 2년을 최대 범위로 해서 무주택자가 사서 그 기간 안에 들어가면 그것도 다 허가해 준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됐고요. 네. 매입 임대 등록된 주택, 다주택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냥 내가 다주택인 경우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는 다주택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다주택인 경우에는 어쨌든 8년 임대해야 된다. 뭐 기간 제한도 있고 뭐 연 5% 제한도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취득세 깎아주고 종부세 그다음 재산세 깎아줬고 양도세도 다주택 중과에서는 제외해줬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좀 문제가 뭐 오피스텔이니 뭐 이런 연립주택 모르겠는데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는 이게 1년이 있는데 그 제도 자체가 그 8년이 지났어요.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났어. 근데 일정 기간이 아니고 그것도 무제한으로 뭐 100년이고 1000년이고 또 중과도 안 하고 그럼 그때 샀던 사람은 300채, 500채 막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거는 양도세 중과 없이 뭐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현재는 되고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것도 일정 임대가 종료되고 나서 일정 기간 내에 팔아야지만 그 제한 기간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측 가능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다음 정당한 노력을 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비정상적인 요소는 최대한 발굴을 해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제도 개선을 할 때 각 부처에서 좀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게 하여튼 곳곳에 조금씩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비정상적이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누구한테만 유리하거나 막 이런 것들을 다 좀 찾아내가지고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는 건 국무회의에 가져오시고 필요하면 입법으로라도 바꿔야죠. 그게 진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쉬운 일부터 먼저 하자. 쉽고 간단한 일부터 빨리 하자는 이유가 이런 것만 하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분야에 이렇게 법률을 안 고치고 그냥 방침만 바꿔도 되는 일이 무수히 많아요. 뭐 이때까지도 열심히 했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 하여튼 다 좀 찾아내가지고 좀 모여서 브레인스토밍도 좀 하시고 그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듣고 또는 뭐 시민단체든 아니면 우리 국민들 의견도 최대한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빨리빨리 고쳐나가도록 하십시오. 이제 자리도 좀 다 잡았잖아, 그죠? 이런 것도 저도 이렇게 맨날 이거 고민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맨날 그 찾아내는 게 일인데 여러분도 각 소관 분야에서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규제 대상 지역에는 그런데 살고 있잖아. 세입자가 있어. 이 발로 차기가 그렇잖아. 그래서 실거주 의무를 2년간 유예해 준다. 하지만 중과 유예는 없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저렇게 만약 그게 안 되면 거래가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집값이 예를 들어서 엄청 싸게 나눠도 거래가 안 되는데. 그렇겠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볼 때 어쨌든 이런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해서 유예를 없애면서 나누는 일단 정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효과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까를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까? 아, 그렇지. 그러니까 최대한 매물을 많이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무주택자가 사게 사게 하고 하는 거야. 집값을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 거야. 그렇지. 거기에 찬착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방법들이 이제 나오는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핵심. 발이 땅에 있어요. 발이 땅에 있다. 우리가 정책을 얘기하고 이런 때는 거창하게 하늘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항상 이재명 대통령은 발이 땅에 있어요. 현실을 얘기해. 그렇지. 발이 땅에 있다. 좋았다. 내가 이거 지금 왜 이렇게 흥분하냐면 최근에 택시 타고 오는데 라디오에 그 윤희숙 씨가 나오더라고요. 윤희숙. 저는 세입자입니다. 그분. 그 손가락 유니수 그분인가?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발이 하늘에 있어. 떠 그렇죠. 있어. 그 사람은 그냥 뭐 우리 뭐 미래를 위해서 뭐 진짜 떠 있더라고. 맞아요. 알맹이가 없어. 맞아요. 이 지점에서 큰 변화가 또 전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사실 예를 들어서 진보경제학자나 이런 쪽에 시민단체도 부동산 얘기를 할 때 그동안 좀 떠 있었어요. 뭐냐면 토지 공개념 뭐 이렇게 뭐 하면서 거창하게. 거창하게.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안 와다. 그래서 시장 안정화하고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하게 발의 땅에 있습니다. 현실을 얘기해요. 그럼 네. 임차인은 어떻게 할 건데? 거래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럼 거래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년 동안 임차인이 살 동안 하겠습니다. 근데 5년은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물어보죠. 그렇지. 만약에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안 챙기잖아? 그러면 또 실무단에서 예를 들어서 이 유예기간 한 10년 해줘. 그 맞아요. 효과가 없지. 맞아요. 디테일에 있잖아. 맞아요. 우리 맨날 얘기했지. 그렇죠.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각이 살아 있어요. 예전에 정책은 상향식이었어요. 그래서 네모를 올리잖아요. 그 위에 가서 동그래져. 그렇지. 근데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네모를 그냥 내려요. 그렇지. 그래서 아마 없어요. 아마가 어디 있어? 그렇지.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자, 제일 구창모 씨, 중요해요. 자, 들어보세요.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서 집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실무단에서 이런 디테일에 놓침이 있어가지고 효과가 없어 봐? 그러면, 또 이재명도 실패하는구만. 그렇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자꾸 뭐냐면 민원이 들어가고 하면서 정책이 동그래지고요. 그럼 안 먹히죠. 그렇지. 네. 세상에는 사연은 너무 많아. 맞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래요? 민원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동그래져. 동그래져.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그거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안 된다. 내가 이런저런 댓글 때문에 얼굴이 동그래졌잖아. 언제부터 인연인지 아세요? 언제부터 인연인지? 5월 9일. 잘못 끝까지 안 들으신 거예요. 안 들었어 내가? 네. 계약. 대통령이 얼마나 치밀하냐? 어. 언제부터 인연일까지 챙겨요? 계약일로부터. 아니에요. 발표 날. 공표일로부터. 공표일로부터. 내일 공표하거든요. 내일 공표하거든요. 내일부터 인연이에요. 5월부터 인연이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챙기냐면 직접 문장을 씁니다. 본인이. 아까 보시잖아요. 직접 문장을 쓰는 것을 다 보여줘요. 일부러. 아까 말한 대로 행정 실무를 해본 사람은 이게 어떻게 동그래진지를 알거든요.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가 쓰면서 읽어줘요. 그러니까 정확히 2년은 언제 시작한다고요? 자, 공표일로부터. 아까 한 문장 나중에 그 다음에 첨가를 합니다. 그 말을. 공표일로부터란 말을.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무조건 내리는 게 아니라 옆에 참모들이 충분히 이야기하고 질문 받아서 답변 받아서 본인이 직접 문장을 만들어요. 법리로 바로 쓸 수 있는 문장을. 이런 지도자는 세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좀 짚어야 될 지점이 생각나는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계약기간 끝나고 나면 자동갱신 조항이 있잖아요. 네. 2년은 계약갱신 조항 묵시적 갱신, 네, 네. 그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이게 2년을 추가로 보장하거든. 네. 그러다 보면 저 2년도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안 걸 되기로 좀- 말씀하시죠. 그건 그게 나왔어요. 안 돼. 안 되는 안 거예요. 되니까 그러니까 안 이걸 되는 법률로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이게 적용이 안 되게 해야지.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안 그러면 또 이걸 맞습니다. 이용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 얘기도 하셨어요. 네. 그 얘기도 그러니까. 다 하셨어요. 야, 결국 대통령이 원칙을 세워도 결국 현실 세계에서는 동그래지네. 그러니까 그런 게 그동안도 많아. 진짜네, 맞네. 그동안도 막 정책들이 엄청 나왔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동그래져. 그러네. 그러니까 다 발로 차고 다니지. 와, 발로 차고. 발로 차고 좋았어, 지금. 그런데 이제 발로 찰 수가 없어. 발 차니까 발 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팔자.
팔자. 어제 잘 들으신 것 같아요. 발언이 좋네. 야, 오늘 좋다. 아니 근데 이 이광수 사람들은 좋아요, 요새. 왜 이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가 난 저는 되게 재밌네.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면 너무 디테일하고. 디테일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디테일을 얘기하니까 야 이거 절대 안 아니, 동그래지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지. 네, 그 추가적이라고 보는데 강남이 지급할 정도는 저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이러거든요. 일본의 자산 구조, 자산 포트폴리오하고 우리하고 지금 반대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일본은 실물 자산이 3이고 유동성 자산이 7이에요. 우리는 반대입니다. 실물 자산, 다시 말하면 부동산이 7이고 유동성 자산이 3이에요. 아, 반대야. 예,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 도쿄를 비롯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3분의 1로 부동산 값이 추락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 그날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아. 그런데 그걸 계속 지연시켜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유예에 왔어요. 예, 유예. 유예 왔는데 대통령의 모든 행적을 봤을 때 지금 강남에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할 것 같거든. 일본으로 가는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추락으로 가는 딱 시작점이구나. 아. 부동산 붕괴가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돈의 유동성을 방향을 틀은 겁니다. 아. 다시 말하면 진보 정부는 항상 그게 문제가 뭐냐면 모든 나라는 마찬가지로 재정 확대를 하거든요. 재정 확대를 한다는 건 돈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트럼프가 지금 유례 없는 재정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전 세계 자본이 넘쳐나요. 유동성이 넘쳐나요. 우리는 그럼 결국 부동산으로 들어가. 어디로 가냐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대통령은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진보 정치인 중에서 이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최프쇼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틀어막고 그 돈을 주식시장으로 흐르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걸 이제까지 어떤 보수적인 사람들인 진보 정치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왜? 무식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잘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을 철저하게 그쪽으로 돈을 흐르는 걸 막고 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면 딱 지금 아베 때 일본 극우 아베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주식을 얼마나 3배 높였습니다. 5배인가요? 5배. 그리고 부동산은 떨어뜨렸어요. 지금 그 시점에 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 많은 자산가들은 그동안에 진보 정권이 들어왔을 때 저 사람들은 경제 잘 모른다라는 그렇죠. 베이스가 깔려 있었다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봤더니 야 이번에 안다야. 야 아는 놈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으로 간다. 팔자. 그렇죠. 그 전에 정치인들은 진보 정치인이 나오면 돈은 풀고 부동산 줄이겠다고 하는데 유동성 어디로 가요? 부동산을 하는 걸 못 가버려. 막았어요. 그런데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를 들어오면 무서울 정도 디테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 그전 진보 정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산 포트폴리오상 부동산 즉 실물 자산이 떨어진다는 걸 앞으로 향후 30년 동안 떨어진다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된다. 그걸 보수가 먼저 하게 된다. 이광수한테 맡기자. 맞아. 포트폴리오 얘기를 왜 거기서 해요? 그럼 여기서 니체 얘기하면 좋아요.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역할 분담하셔야지. 죄송합니다. 역할 분담하셔야지. 틀린 말은 안 했죠? 네. 맞는 말씀.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 방향으로 가는 건데, 네. 근데 이 가는 길에 가장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시장을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효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냐도 중요해요. 공정.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책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또 묻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사업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나 전혀 모르는 어. 분야니까. 이건 나 아예 몰라. 어. 다주택자 중에서도 임대 사업자를 신고해가지고 등록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 존재하더라고. 그쵸. 그건 뭐냐? 이 사람들이 임대 사업자로 신고해서 등록하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관리가 되는 대신 세금 혜택이 많았나 봐. 이거 좀 어렵던데.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게 많았나 봐. 그거를 또 국무회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은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해. 예, 그 부분 이어폰을 껴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다주택인 경우에는 어쨌든 취득세 깎아주고 종부세 그다음에 재산세 깎아줬고 양도세도 다주택 중과에서는 제외해줬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좀 문제가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는 1, 2년 있는데 그 제도 자체가 그 8년이 지났어요.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났어. 근데 일정 기간이 아니고 그것도 무제한으로 뭐 100년이고 1000년이고 또 중과도 안 하고
그럼 그때 샀던 사람은 300채, 500채 막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거는 양도세 중과 없이 뭐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현재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제한 기간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네, 똑같이 그렇게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측 가능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다음 정당한 노력을 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비정상적인 요소는 최대한 발굴해내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챙기기 전에 관계부처에서 이거를 고민을 안 했다는 게 좀 나는 실망스럽던데. 저 정책을 다 수행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전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죠. 저 안에. 그렇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터부시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벽을 깨는 건데 깨야 돼. 그 벽을 깨는 사람이 사실은 유일하게 대통령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그거 좀 나는 좀 아쉽더라고.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책이 시장에 실제적으로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공정해야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공정해야죠. 근데 누구는 다주택자 똑같은 다주택자인데 누구는 쉽게 말해서 등록해서 부지런해서 그리고 좀 나쁘게 말하면 약사 빨라서 뭐 강남에 아파트를 가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세금 다 면제받고 있어요. 네. 근데 다주택자는 나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안 했단 말이죠. 근데 누군가는 세금 엄청 나고 저 사람은 뭐야?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불공정하게 그렇긴 하네. 엄청 컸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어떤 인식이 퍼지냐면 네. 야 정책은 따르지 않는 게 좋은 거야. 따르면 나쁘잖아. 이러면서 불공정하다. 그냥 그래. 버텨, 기다려. 이런 불신.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공정성의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 속에 뭐가 있었냐면 1주택자가 다 똑같아? 아니야. 누군가는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정하지 않지. 두 채로 갖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두 채로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합쳐서 20억이에요. 네. 근데 누군가는 한 채로 갖고 있는데 100억 원이에요. 근데 한 채로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시세 차익을 80억 원 내도 양도세를 적게 내요. 1주택자니까. 그래서 똘똘한 집안채 거기서 나왔구나. 그런데 뭐가 공정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를 끊임없이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